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타카 아저씨가 아까 마이크 들어간지 모르고 또 얘기했죠. 압도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러면서. 뭐 재밌게 좀 진행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의기가 아주 양양한 우리 타카 아저씨와 함께하고요. 오늘 우리 시작 전에 우리가 빵 터지게 했던 그 주인공 여러분 댓글에서 김경진 형 귀여워. 경진이 형 귀여워. 김경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동대문구 네. 동대문의 귀요미 오셨어요. 네. 며느리까지 봤는데 귀여워. 며느리도 귀여운 건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좀. 네, 저 동대문구 을 당협위원장 김경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을 대통령 만드는 그날까지 김경진입니다. 아니 안 또 그래도 반드시 동대문구 을에서 의원 배지를 달아야 그럼요. 우리 국가의 미래가 또 희망찹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해단식 때도 사실 뵙긴 했는데 해단식 네. 때,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던 게 이게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날은 네.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느낌에 네,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 우리 요번에 한 대표님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5년 후냐, 10년 후냐, 15년 후까지 가면 조금 늦긴 하다만 뭐 어쨌든 이 순수한 기운들이 그날 해단식하는 그 공간 안에 정말로 뜨겁게 몰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사악한 기운이면 금방 흩어져요. 사악한 기운. 약해요. 근데 이건 순정의 기운이야. 순수한 기운이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고 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운이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 기운이 거기에 그렇게 듬뿍 몰려 있는데 네. 이게 언젠가는 폭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맞습니다. 그 기운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여기 바로 있습니다. 뉴스엔진 티키타카 쇼입니다, 여러분. 네.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아까 우리 그 김경진 위원장님께서 그 며느리도 봤는데 귀엽다니요 했더니 그 밑에 누가 댓글 뭐라 쓰신지 아세요? 우리 뭐라? 순돌이님께서 며느리도 당원 가입시키세요. 바로 그냥. 네. 당원가입.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신경 좀 버려야 돼요. 그렇죠. 설득을 해보겠지만 네.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네. 2017년도에 그때도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안철수 후보님이 그때 나왔던 국민의당의 홍보본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네. 그러니까 8년 전이었죠. 8년 전에. 네. 제 아들이 한 3, 4년쯤 지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서 3, 4년 지나고 무슨 네. 얘기를 하던가요? 아빠 그때 나 안철수 안 찍었어. 사실은 심상정 찍었다. 어찌했을까? 그 아들 어찌했을까? 이게 힌트라도 뭔가 좀 얼굴 표정에 힌트라도 있었으면 설득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봤지.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take it as granted. 네. 마치 그냥 당연하게 따라올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적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뭐 굳이 설득을 뭐 이랬는데 나중에 3, 4년 딱 찍었대. 발등 그게 찍혔어. 발등 찍혔어요.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고민을 하나 얘기하면 네. 제 큰딸이 작가 생활을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넘어와요. 아우. 저쪽에 참, 계세요, 그분이. 네, 참 그죠? 쉽지 않은 것들. 내가 참 마음고생 엄청 합니다. 진짜. 엄청났다. 근데 우리 타카 아저씨가 이제 지금 그 줄을 놓지는 않고 있어요. 네. 꾸준히 지금 계몽을 위한 노력을. 개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계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상황에서 계몽이란 단어가 적합한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쩌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을까? 아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 또 집안에 좀 있어요. 저희도 좀 설득 작업 중인데 저희 아빠가 네. 저희 아빠가 또 거기 형수님한테 욕한 그분을 조금 지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계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넘어온 게 예전엔 제가 하는 방송 안 봤어요. 이제는 본다. 이 방송까지는 본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제 큰딸이 이 방송 보면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아, 그리고 우리 도와주세요. 예지 다람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자른 다람쥐, 파주에서 온 다람쥐, DMZ 다람쥐, 예지 다람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지다람쥐. 아니, 제가 어저께 우리 예지 다람쥐한테 하나의 미션을 드렸습니다. 주셨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작업이 어떤지 좀 약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사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뭘 할 수 없을까 하다가 막 네. 어떤 일 하나 만들고, 그래요? 네,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안 되겠다. 갑자기 앵커님 목소리가 막 들려요. 아, 그래요? 머릿속에서. 쪼던가요? 만드세요. 언제쯤 해가지고 볼 수 있나요? 언제쯤 들을 수 있나요? 이거 들었어요? 다 써왔습니다. 아, 다 써왔어? 오늘 아. 돼요? 오늘 돼? 아, 돼요. 아, 그래? 오케이. 야, 이대 보겠어. 아, 역시. 아니,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죠. 강원 가입을 위한 제가 랩을 하나 해와라. 저 래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싸는 랩 아니에요.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분위기 네. 다운되면 한번 랩하는 해주시는 다람쥐. 걸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 오셨습니다. 특종 기자 김건우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종 기자. 네. 자, 레디 액션 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얼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더라도 가족 간에는 절대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수님에게는 그렇죠. 더더욱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님에게 욕을 할지라도 할지라도 쌍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기자님이 또 이렇게 시작을 열어주셨다. 그럼. 네, 우리 타카 아저씨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우리 특종 메이커 네. 김건우 기자의 주특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오셨으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거리를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으로 풀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특검법을 강행하려고 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압박이 들어오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서 권성동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11일까지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서 의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소집권에 대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 것과 더불어 지금 어제부터 실시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가 연일 네. 페이스북에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뭔가 힘이 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지는 네. 그런 네. 기사들로 좀 가득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있었던 의총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문수 지금 후보는 그냥 명확하게 나는 단일할 생각 없어 불법적인 일 그만해 하고 그냥 딱 선언하고 나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의를 좀 갖추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을 설득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던 것 같고 네. 나는 공식적으로 선출된 후보다. 음.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전에 나랑 같이 뛰었던 다른 대선 후보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는 명확히 안 했지만 법원에 이미 소송되기도 되어 네, 있잖아요 보면. 맞습니다.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후보자 지위 네. 인정 확인 가처분 신청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은 아주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어떻게든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김문수 대표님 그 발언을 하니까 결국 그냥 의총장이 순식간에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끝났던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이미 이런 상황들이 다 예견이 됐었죠. 네. 그리고 기질 보면 첫째는 한덕수 후보님이 나와서는 안 되죠. 아이 그렇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도 나와서는 안 됐죠. 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에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했을 때 네. 그거를 온몸을 던져서 막지 못한 강요들로서 그 결과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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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무리 몰랐다고 하면 몰랐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는 연루는 안 됐지만 네. 정치적인 정무적인 책임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당연합니다. 예, 예. 그러면 국민에게 정말 석고대죄하고 사죄하고 네.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때 이게 진짜 온몸을 던져야 될 때 못 네네. 던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올바른 정치적인 맞습니다. 스탠스인데 네네. 네, 절대 예, 공감합니다. 그 스탠스 자체를 못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도 그렇고 사실은 한덕수 지금 후보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 나왔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다 네. 밟았잖아요. 아이 그렇죠. 당의 투표라도 밟았고 네, 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정해준 절차와 원칙을 통해서 됐으니까 그나마 당의 명분과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게임 셋인데 갑자기 지금 후보를 바꾸려고 당의 지도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그 지도부들의 거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걸 편승해가지고 그냥 이게 세치기 반칙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멘탈은 뭐며? 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세, 태도, 네. 대한민국의 품격, 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후보 되는 것부터 반칙으로 후보가 돼가지고 뭐라 해보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총리를 하셨던 분이 그렇게 이 단어를 좀 천천히 얘기하지 스럽게 그러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네네. 우리 계엄날 있잖아요. 맞아요. 이날에 우리가 이제 정당에서 했던 일과 정부 우리 강요들이 했어야 될 일을 구분을 하면은 정당에서는 한동훈 그때 당시 대표가 바로 계엄은 위법하고 불법이다 해서 가서 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강요들이 그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은 모두가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 이거는 빨리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계엄 해제 선포를 하십시오. 국회에서 가결하기 전에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때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지금 김문수 장관이나 행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지를 했는지 아니면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보신을 위해서 숨었는지 거기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줬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음. 지지를 했다면 그때 가서 자기들이 가서 그 계엄을 지지했는 부분이면은 뭐 때문에 계엄을 했다. 그럼 가서 온몸으로 자기들이 같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면 동조를 하든지 아니 그렇죠.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네. 그렇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선택이었던 국민을 위한 선택을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의총을 보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하고요. 네. 김문수 후보에게 대통령 지지를 주고 음. 한덕수 후보도 사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선거에 뛰었던 분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이 당의 선거체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당을 구슬이고 이 선거를 잘 치러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지금 누군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분들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우리 당이 질 땐 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싸우고는 뭔가 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덕수 후보 빨리 사퇴를 하고 권성동, 권영세 후보 빨리 사퇴를 해서 김문수 후보 체제로 가서 당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오늘 의총에서 마지막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라도 뭐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의원총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는데 솔직히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긴 말씀 안 드리겠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본인들 자신들을 안 버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 온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는 그 대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음. 네, 이 말을 관사, 할, 관사. 네, 이 말을 할 권한이 있는지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의총장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본인이 후보 선출되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는 걸 보니까 야, 그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좀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더 하면 더 했겠구나. 라는 아,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 포인트가 되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네. 그냥 멋대로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얘기는 분명히 했죠. 네.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음, 당이 가면서부터 맞아요. 우리가 맞- 다 네. 모든 게 흐트러졌다. 음. 한동훈 후보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왜 나 혼자만 옳은 소리를 했냐? 맞습니다. 맞아요. 왜 네. 나 혼자만 쓴소리를 했냐? 다 같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쓴소리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지금 그런 것들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도 사실은 어쨌든 후보로 당에서 선출이 됐으니까 정당성은 있으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아유, 아, 그럼요. 네. 많이 반성하셔야 네. 되고 아니 지금도 보면 12월 3일 이 계엄에 관련된 입장들이 애매모호해요. 어. 이게 한동훈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정말 석고대죄하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하에서 나는 최소한의 저걸로 선거를 치르겠다. 네, 이 말씀이 네. 첫 번째 나와야 그렇죠. 맞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했던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음. 우리 당의 후보니까 그나마 이게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네. 출발해야죠. 네. 음. 근데 김문수 후보님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냥 저냥 뭉뚱그려서 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됐으니 나를 찍어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정말 안 되고요. 진짜로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이제 다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꼭 설득을 작업을 그다음에 사과를 하시길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러고 있다가 이제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덕수가 됐든 문수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둘 다 살아있던 둘 다 죽어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하고 1대1 토론 붙는 순간 박살 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부분은. 예,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제일 우려가 뭐냐면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께서 공천장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야만 대통령 후보 서류 접수가 되잖아요. 네, 네. 느낌적 느낌에 의하면 네.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님이 워낙 강경한 그렇죠. 입장이니까. 네. 그러면 법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면 사실은 안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네. 그분이 그전에 아무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후보로 네. 선출된 이상은 네. 그분의 말씀이 이제 저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저것 전당대회나 준비 중앙이나 다 해놨잖아요, 보면.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진짜 어제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내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설레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예. 세상에. 지금 가장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또 우리 권영세 네.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네. 그 단일화의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물러서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근데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이게 이 기사가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근데 뭐 네, 네. 그러더라도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럴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테니 김문수도 이 단일화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이제는 들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어요. 이제 네. 의미 없다고 예, 저도 의미 없고 공감합니다. 의미 김문수 없습니다. 후보께서 본인이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까지 내놨어요. 그래. 네, 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그냥 자기 공천장에 도장 찍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단일화 없다가 분명해요, 네.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진짜 단일화가 없다 혹은 쌍권이 물러나더라도 김문수는 그냥 나는 그냥 가겠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의원분들을 뭐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네가 뭐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세운 다음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거가 더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어때요? 그런데 그것도 뭐 주변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랬더니 단일화 의원들 생각은 덕수가 그렇게 할 정도의 배짱이 없다. 네. 그리고 배짱이 없다. 그냥 그 윤석열 의원께서 추정컨대 한덕수 후보님에 대한 뭔가 응원 사격의 관점에서 그냥 그렇죠. 세를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포격전을 하겠지 네. 실제로 따라 나가서 탈당해서 따라 나갈 의원들은 제가 볼 땐 안 계실 것 나도 같아요.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탈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못 네. 나갔다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윤상은 의원님 빨리 박수영 의원님을 만나라. 박수영 의원님이 54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네. 나갈 사람을 도모할 수 있다. 저희 아이디어도 드렸어요. 그러면은 번호가 3분이 아니고 2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 네, 한 명만 더 지금 108명이니까 그러니까. 54명이니까 네. 그 한 분만 더 얹으면은 기호 2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럼 그것도 좋은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다. 방법인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음. 그렇다면 어쨌든 11일까지 가장 뭐 유력한 혹은 가장 현실성 있는 건 김문수 후보는 그냥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갈 네. 거고 네. 한덕수 그 예비 후보는 본인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네. 진짜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로 봐야 그렇다고 되나요? 봐야죠. 그렇게 그래요? 봐야지. 결국 음. 시간은 네. 김문수 후보님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오늘 이제 그 이정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4시까지 하는 거예요. 네. 발표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높으면은 당의 분위기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나왔는데 한덕수가 이겼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들 총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쌍권에게도 후보를 주겠다라고 지금 해서 법적 다툼으로 가면은 진짜 이거는 국민의힘 뭐 후보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의 수는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참 어떻게 될지 지금 가늠하기 좀 힘든 가늠이 안 돼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예. 가늠이 방금 안 돼요. 제가 얘기에 들어오기 전에 6천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네, 또 6천 다녀오셨어요? 캠프에 다녀오니까 우리 타카 아저씨가 캠프는 다람쥐처럼 잘 다녀요, 지금. 캠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대선으로 가는 거다. 이제 다 끝났다. 다 정리됐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김문수 대통령 만들자. 이런 분위기로 거의 정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덕수 그 예비 후보는 이제 11일 이후에 1일까지도 단일화가 안 되면 그냥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첫 때는 번째는 일단 맷집이 안 된다. 맷집이 안 되는 맷집.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배짱과 맷집과 그러니까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만 결과적으로 떨어뜨린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히 나오셔서 한동훈 근데 후보만 그냥 그것보다도 네.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당의 당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탄핵의 강을 못 건넜어요. 12월 3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위법적인 것이고 그게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정말로 필요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아직 절반이 거기에 못 이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점도 상당히 그래, 많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한동훈 대표가 현실적으로 나 단 하루도 쉬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신 분들 앞으로 저와 뜻을 함께 같이 하실 분들이라면 네. 책임당원 많이 모아주십시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당의 당원들의 50%가 이 12월 3일에 대한 평가가 그걸 넘어갈 수 있으면 탄핵의 강을 넘어갈 수 있으면 그리고 헌법상의 공화주의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당의 주류적 세력이 된다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집권 가능성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후위를 도모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선포한 주된 요인이 정말 국가를 위하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도 바라보는 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엄을 이루어지게 된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어떤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온 시점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 거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이 제대로 좀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은 계엄의 강을 넘어야죠. 네. 근데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우리 뉴스엔진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만은 커밍아웃 할 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탄핵에 찬성한다. 그 점은 우리 분명히 밝히고 그렇죠. 방송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뉴스엔진이 여러분들 계속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이 방송은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는 방송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했어요. 근데 네네네.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밀어준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탄핵과 그리고 계엄에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고 또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밀은 거지 그쵸. 한동훈 대표이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이런 그럼요. 거를 보고 지지하는 네. 거니까요. 정책, 네네. 능력, 정직성. 맞습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이 방송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이고요.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하고 대한민국을 네. 새롭게. 네, 새롭게. 새롭게 좋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그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님이시기도 하니까 파기환송이 된 이 공직선거 위반 이 판결을 대선 이후로 넘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대대적인 어떤 협박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협박에 사법부 전체가 무릎을 꿇었다. 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협박이 얼마만큼 심하냐면 뭐 판사가 재판하는 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고 대법원에서 10대 2로 유죄 판결이 난 걸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아야. 아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제였나요? 그 무죄일 때는 재판해도 네. 되고 네. 무죄 아니면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난 그것도 너무 황당한 네, 거예요. 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첫째는 그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을 완전히 밀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단 대통령인 사람은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올 스톱.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혹시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으면 판결해도 네, 된다. 판결해도 된다. 근데 재판을 해봐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헌법에 대통령은 소추금지라고 돼 있지. 소추도 내란죄 외환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는 거 보셨잖아요. 현직인데 네, 대통령. 현직 네. 대통령도 내란 외환죄는 소추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중차대한 범죄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게 소추금지인데 재판금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지네들 멋대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판을 아예 그냥 5년 동안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죄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어서 선거에서는 무슨 거짓말을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앞으로 진짜. 5년 후 선거부터는 뭐가 네. 어떻게 되냐면 가령 뭐 누구는 뭐 가령 뇌물을 그냥 한 10억씩 그냥 듬뿍 받아 먹었다든지 네.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혼외자가 있더라. 혼외자가 있다든지. 그렇죠. 예, 뭐 예. 뇌물 먹었더라. 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 다 해도 별 돼요. 얘기를 네. 선거 TV 토론에 나가서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증해요? 그러니까 저를 공천을 주세요. 제가 그거 잘할 수 있거든요. 저를 공천을 주시면 제가 아주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은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예 처벌을 안 받는다. 야.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동네에서도 네. 아파트 분유회에서도 네. 서로 막 싸우다 보면 이제 화가 잔뜩 네, 나면 그렇죠. 인신 음해성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은 저 XX가 많이 맞아.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그렇죠. 고소 고발 좀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게 나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들었어?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 찾아가지고 어느 한쪽은 무고죄가 되든지 아니면 뭐 명예훼손죄가 되든지 기소를 네. 하잖아요. 보면. 네네. 근데 일반 백성들도 그러할 판에 음. 네. 선거판에서 그 그러니까요. 중차대한
그렇죠. 그렇지.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거에서 표심이 있는데. 아무 거짓말이나 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쟤는 마누라가 5이래. 음. 쟤는 남편이 5이래. 쟤는 뇌물을 한 번 먹으면 10억씩 먹는데. 그러니까요. 뭔 얘기든 해도 돼.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미국에 별장이 5개가 있대 이러면서 스위스 계좌에 은행에 돈이 아니, 엄청나대. 나 이런 거 되게 거기다가 잘할 수 있는데. 요새 AI가 좋아가지고 네네.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그러니까. 그렇죠. 딥페이크.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딱 만들어서 그냥 하면 저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후보로 나오시하고 그러니까. 야. 그런 그리고- 세상을 민주당이 제도적으로 트겠다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아예 고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네.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를 네, 뽑는 거네요.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짓말 잘하는 아니 거짓말쟁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거의 실제 목적은 뭐냐면 현재 지금 재판 계류 중인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한 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을 위한 한 사법부 명만을 개편. 위한 국가 난장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민주당이 만드는 네. 법이고 그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네. 드디어 이재명 히틀러 독재 체제로 네. 가는 네. 서막의 입구에 서 있다. 네.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이제 오늘 네. 그리고 참 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오늘 전국 법관 회의가 네. 소집이 맞아요. 됐는데 네. 거기에서는 뭔가 좀 기대해 볼 내용이 없을까요? 판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우려의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그렇죠. 이 법의 실체적인 내용, 재판에 관한 절차적인 내용, 그다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 국가의 한 공권력의 축인 사법부에 대해서 네. 무조건적인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네.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권이라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정하여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을까요? 재판 일자를요. 네. 안 그쵸. 돼요. 연기를 그거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재판부가 이미 한번 발표를 했기 했으면 때문에. 네, 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재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게 지금 부재해 보이니까. 아니 우선 이게 미치겠는 우리가 거예요. 후보 뽑아놓고 네. 그 후보 제끼고 그 후보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 후보 제끼고 딴 사람으로 아이고. 바꿉시다를 하고 감론을박을 하고 있으니 이거 그러니까. 신경 쓰실 그렇죠. 여력이 네.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이게 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갖고 전환리가 난 것도 싫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저런 것도 얘기가 한동훈처럼 없고. 네. 헌정질서 앞에서 네. 깨끗하고 원칙을 준수했어야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힘있게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옳소! 맞습니다. 헌정질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이 얼마나 폭발했겠어. 얼마나 윤 대통령이 만스러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의 이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그렇죠. 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윤석열 옹호했던 거나 지금 뭐 이재명 뭐 하는 거나 그거나 아,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진짜. 자기 스스로도 마음속 내면에서 말빨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혼자서 나 혼자라도 목숨 걸고 네. 싸우겠습니다. 이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까 어떤 분께서도 한 대장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러니까 야. 아까 그 말씀 맞아요. 말빨이 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후보에 우리가 이 후보도 사실 좀 별로고 저 후보도 사실 별로고 다 내가 갖고 있는 게 개패인데 또 개패끼리 싸워. 진짜 그러니까 막 개패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국 법관 회의에서 우리 판사님 양심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걱정하시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충성 경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민주당이 지금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네.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연기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죄 취지는 재판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 재임 중에 연기하지 말고 다 재판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그건 뭔 얘기야 하지만은 그치. 그렇게 보면은 아니 대통령 중에 끝나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 받아서 다 무죄로서 판결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이재명 독재로 가기 위해서 개헌도 불사하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적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적하고 앉았어요 네. 지금. 적하고. 지금 적하고 앉았어요. 저렇게 그래서 하고 지금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우리 전 대표 말고는 지금 여기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법관들도 문제지 오늘 모여서 언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회의를 한다는데 네네. 그 많던 국가를 생각하는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우리 대단하신 그 종교단체, 네. 우리 교황님을 추종하시는 단체들도 많았고 또 불교 단체도 있었고 시민단체도 많은데 이재명 독재국가로 가는 이런 입법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논평 하나 안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국가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그러네. 너무 정확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워낙 핵폭탄과 같은 맞아요.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큰 잘못을 했어요. 네. 진짜.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한 것은 뭐랄까 네이팜탄 비슷하게 네. 조금 핵폭탄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야. 음. 하지만 굉장히 악성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자 탄핵됐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제외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직도 인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때 강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이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보면 돼요. 네네. 저는 예상컨대는 유죄 판결이 나오고 네. 실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방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이 독재적 행태, 민주당의 이 독재적 형태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무리 큰 폭탄을 우리가 직전에 봤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공화국의 가치에 반한다. 네. 이건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럼요. 얘기를 해줘야만 그래야 정의구현 사대단이고 그래야 네. 제대로 된 시민단체고 제대로 된 맞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는 단체들인 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윤석열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맞습니다. 가고 네. 그렇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가고 네. 윤석열이 맞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가 나왔고 대통령 네. 파면 당하고 재선거 네. 치르고 지금 정치적인 민심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은 잘못대로 아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헤드라인도 되게 뽑기가 좋다 생각해요. 지금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당 이름부터 떼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헤드라인 뽑기도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이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큰 핵폭탄을 터뜨려서 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금 꿈꾸는 이 세상 혹은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 위험한 일인지를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12개 항목으로 공소제기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사 근무할 때 법카 쓰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법카 가지고 제수상 그러니까 과일 집안에 제사 사고. 지내는데 네. 과일들 그다음에 초밥.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일본 뭐 샴푸 이런 거. 예. 이제 자 일국의 대통령이 바로 1, 2년 전에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사표 아니에요. 그런 예. 그렇죠. 스승의 징표 아니에요. 옛날 네. 이제 한자식 용어로 하면 뭐 음. 대통령님도 옛날에 저런 거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이제 그게 용인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누구나 하는데. 공돈 빼먹고 누구나 그냥 다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회의 엄격한 규정과 규율 원칙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 기준을 그러니까 계엄하면 왠지 군인이 막 국회에 들어가는 걸 봤고 창문 깨는 거 봤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큰일이다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는데 이재명이 지금 가져올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진짜 체감시킬 이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이게 것 같아요. 더 실생활에 더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게 일단 뭐냐면 선거부터. 네. 일반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랑 어디 가거나 그럴 때 횡단보도 무단횡단하거나 이러잖아요. 아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뭐 어때 이재명도 대통령이 하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미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그럴 수 도덕이나 있네요. 이런 기준이 점점 이제 하향 평준화된다. 네 이런 아니, 거를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도덕이 아니고 네.
도둑. 기본이 법이 맞아요. 네. 예. 도덕 아니고 도둑. 도둑님도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큰일 났어요. 우리 시민 단체가 좀 나서야 된다는 이유도 딱 있습니다. 그죠? 나라 자유가 무너지고 있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 단체들이 좀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디에 다 숨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댓글로 의견 주시는 게 시대 교체, 나라 교체가 시대 교체와 세대 세대 교체가 교체, 필요해서 이 정치 교체. 나라를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시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통해서 이 세대를 교체하는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시대 함께. 교체, 정치 네. 교체, 세대 교체. 네. 네, 함께 이건 해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규 이민 간답니다. 그래요. 와. 그러네. 이분은 가야지. 가야죠. 예, 얼마나 이분은 가야지.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하려면 제 가야죠. 친구도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정말 농반 진반으로 이민 갈 나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이민 가면 뭐 해야 되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거든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세탁소 창업이라던데 일단 좀 내일 인터넷 좀 찾아봐야겠다고. 아이고야.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타카 아저씨 아. 주변에도 이민 간다는 분들 몇 뭐. 계시던데요. 예. 그래도 말해 뭐 할 거야, 그죠? 말해 뭐 할 거예요. 말해 참 뭐 할 거야. 안타깝고. 네. 우리 유동규 씨를 한번 우리 뉴스 엔진에 한번 모셔볼까요? 이민 가기 전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 두려움이 있는 그분은 분이니까. 사청에 홍준표 씨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구나. 사청호 캠프에 와서 지지 연설을 하고 이랬습니다. 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홍준표 모래검사밖에 없다. 자기는 너무 두렵다.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가지고. 박예숙님께서는 이렇게 조명현 씨는 또 어떡합니까? 이런 글도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법카, 맞아요. 예, 네. 법카에 대해서 이제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예. 공익제보자였고요. 그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 백광현 씨 얘기도 많이 하고 어제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신변의 위협이 없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같이 지켜줘야 됩니다. 예. 유동규는 반대 안 된대요. 지금 안 된대요. 그래요? 네,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허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네, 허하지 않아. 그거는 없는 걸로 하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네. 제가 한번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으로 이분은 정계 은퇴한 거 맞죠? 이분이 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 지금 탈단계를 낸 상황에서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왜요? 이분이 그리는 그림은 네. 이 상태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대권 후보가 우리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은 자기가 비대위원장 1순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아까워라. 나오니까 지금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지금 탈당 안 하고 있었다면은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리를 홍준표 아마 후보가 차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그런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제는 다시 갈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을 두고 네. 윤석열과 같이 그게 보니까 좀 입에 담기도 못한 말까지 써가면서 아주 막 그러니까. 저격을 하고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노역으로 일그러져서 추하다 이런 얘기까지 연일 페이스북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야, 이분은 뭐. 일단 쓴소리를 계속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서도 계속 페이스북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아직까지 안 가신 걸로 지금 예, 아직은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땐 저분이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네. 김문수 지금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은 혹시라도 불러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사심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러브콜을 기다린다? 네네. 지금 그래요? 봐서는 그렇게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래요? 항상 보면은 관심 끊겠다, 안 하시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셔놓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글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따로 안 드리고 저는 지도자란 무릇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차대하고 국가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있을 때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올바른과 틀린 것을 가르마를 쳐서 알려줘야 돼요. 그건 용기를 내서 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12월 3일 날 저녁에도 네.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용기를 내서 뛰어나갔지만 그렇죠. 우리 당의 지도자라면 홍준표 시장도 분명한 본인 메시지를 내셨어야 돼요.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네. 12월 3일 저녁에 평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니까 네. 뭐 그때 나 대구시장이었는데 맞아요. 시간 다 됐네, 시간 다 됐네 이랬잖아요. 그런 걸 왜 끝났네. 물어봐? 음. 아니 이거는 우리 당원 전체가 우리 당원의 50% 이상이 네. 마음속에서 탄핵의 강을 심리적인 평가와 학습을 통해서 건너지 못하면 네. 우리는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당의 지도자라면 네. 당원들한테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객하게 여전히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음.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안 이끌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한동훈, 안철수만이 두 네. 분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네. 역할을 했지. 네. 홍준표 시장님 그때 당시에 그걸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네. 안 하셨어요. 안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던 이유를 네.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음. 윤심이 본인한테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난가? 토론이 난- 끝나고 나니까 윤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 정말로 대통령을 네. 하실 분들은 네. 당원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데 맞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어서가 아니고 네. 자기가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습니다. 끌고 갈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와 열정이 화라산처럼 뿜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눈치 봐서 상황에 따라서 네. 이럴까 저럴까 하면 나가래요. 그렇지. 맞아. 네. 나가래요. 진짜 예, 네. 딱 지금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느낌과 평가가 네. 딱 그런 맥락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한동훈은 졌지만 맞습니다. 해단식 날 그 뜨거운 열기가 펄펄 용솟음 쳤던 것은 뭐냐면 네.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돌아서서 홍준표 씨가 네. 가장 크게 기대했는 거는 지난 대선에서 네. 민심은 이기고 당심에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심에 대한 것을 윤심한테 많이 기대했어요, 사실은. 네. 이해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면서 그렇지만도 막상 보니까 두 상근총한테 당했죠.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고 네. 얼마나 억울하면 맞습니다. 그 두 친구한테 천벌을 받을 거란 천벌이란 단어를 네. 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그지? 궁금한 것이 게 있어요. 네. 그런 것이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는 맞습니다. 뭐 심정에 억울한 것이 아니, 그 상당했겠죠. 있죠. 예. 그런데 억하심정. 가장 중요한 예. 거는 늘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해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문제가 근데 생겼다.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며칠 전에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었던 일을 폭로하는 글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떨어지고 문수가 된 건 네.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즉 김문수를 만만히 보고 한덕수랑 단일화 쉽게 해줄 줄 알고 그를 선택하고 나를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홍준표보다 김문수가 더 센 존재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뭐 좀 네. 와전된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만만치 네, 않죠. 네. 두 이게 사람 다 이거는 뭐 만만치 만만치 않지. 않은 것 홍준표 같아요. 후보의 자가 발전이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쪽이 좀 더 나았다라고 보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를 하면서 전략을 정말 잘못 짰죠. 만약에 처음부터 네.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찬성을 해서 잘못됐다고 했으면은 지도자 자원 면모를 보여주고 선거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안철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네. 정말 이 탄핵 강을 건너자고 얘기했으면은 우리 당원들도 아 맞다. 이건 맞아요. 지도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계엄이 잘못됐다.
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근데 수도 지금 있죠. 아직도 말씀하신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게 음. 지금 한덕수, 김문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엄의 강을 건넌 분들은 저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쌍권이 저렇게 한덕수의 목을 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쌍권이 두 분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당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패널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김문수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한덕수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대선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거 공학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민주당의 본류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호남인데 후보는 문재인, 노무현, 지금 이제 이재명까지 경상도 후보를 내 가지고 계속 승부를 보는 거예요. 지난 선거도 결국은 0.7%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근소하게 그게 이제 이겼죠. 우리 네. 국민의힘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생각할 때는 호남 후보인 한덕수 후보를 낸다면은 지금 이 판도를 바꿔서 우리 경상도 표와 호남 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박빙의 싸움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어차피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하면은 100점 100패다. 그나마 우리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한덕수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표를 가져온다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도 근데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음. 작동한다고 보는데 네. 방금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음. 당 지도부나 현역 의원님들의 생각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네.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호남 쪽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선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마음속에서 탄핵의 강을 못 건넜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윤 대통령님에 대한 아쉬움이 일정 정도 있는 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 아쉬움이 있는 한 윤 대통령님의 의중과 생각이 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아쉬움만큼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게 세간에서는 윤 대통령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들이에요, 보면. 그래요.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재명이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호남 사람들은 진짜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민주당 당원들은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보지 예, 지역이 누구냐를 안 봐요,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도층을 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네. 아주 분명한 확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 네네. 분명한 방향성, 이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이 분명한 방향성과 열정을 평가하면 된다고. 그렇죠. 한덕수 후보님을 가지고 평가할 부분이 어느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내가 총리였다면 그날 저녁에 윤 대통령님 기자회견 방송 준비해놨잖아요. 잡고 넘어졌을 거야. 멱살 잡고. 아야, 장관님들 여기 있자. 우리 대통령님 다 에어스 합시다. 끌고 가봅시다. 네. 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맞아요. 다 같아요. 끌고 가. 그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네. 트럼프 일기 때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하도 허치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사인하려고 준비해온 서류 가지고 네. 수석 보좌관이 날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들고 튀었다고. 가서 찢어버렸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배짱이 네. 없습니다. 그럼 네. 없어요. 그런 배짱이 네. 없고. 지금도 보면 후보로 나오셨는데 주변에서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말하고 간절해 보이는데요. 정작 후보 본인 자체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아니, 제가 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네. 이런저런 언론 메시지를 쭉 읽다가 음. 딱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네. 그 윤 대통령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영 장군이라고 방첩사령관 있잖아요. 네네.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음. 윤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군인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이 작업이 네.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이렇게 술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계엄 네. 얘기를 또 하더래요. 어. 그때 여인영 장군이 눈치를 챈 거야. 어.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생각합니다. 음. 술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빌었다는 거야. 그래, 이게. 맞아. 삼성 장군이. 그 정도의 아, 결기는 있어야지. 그렇죠.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계엄 총리 앞에서. 정도 되면 네. 그냥 장관님들 우리 대통령 우우 에어싸고 그냥 몰고 네. 가십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윤석열 씨는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 형사 재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는 그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는 걸로 결정을 또 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형사 재판은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오지 가슴 싶어요. 아픈 일이죠. 예, 예, 예. 이게 저도 문제예요.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다들 그렇죠. 맞아.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저도, 지지자분들도 네, 그래요. 저도 그래서 나도 찍었다고. 그때 보면은 그 개엄날 한동훈 대표께서 페이스북 글을 올렸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인데 맞나? 망설였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번에는 절대 내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예. 저도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 단무지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네요. 타카 그럼 아저씨의 단무지. 단무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희가 티키타카 단순하고 무식하고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단무비인데 그러면. 단무 비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가 티키타카 쇼 1시 우리 방송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왔는데요. 네.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통해서 이 정치를 좀 바꿔보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티키타카 쇼입니다. 네, 팬 네. 후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분들 네, 좀 봐주시면 제가 보여주시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안 읽은 부분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1시 방송에서도 읽어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읽도록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YH, 요거 다 아까 읽은 건데. 네, 쭉 보여주세요. 예, 일몬돈 보수의 가치님 거부터 읽으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보수의 가치님, 지금 전국 법관회의 개최한다는데 꼭 저런 데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더라고요. 요런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좀 양심적인 목소리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천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활기찬 애국자님들, 한동훈의 든든한 크루들, 유스엔진 화이팅!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는요. 김경진 위원장님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 대신 그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동대문구에서 당선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짓 때문에 열불이 납니다. 다음엔 꼭 배지 다시길 바랍니다. 김경진 화이팅! 반드시 우리가 행동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답변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화답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도 큰 틀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음. 집단과 전체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맞아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 같이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맞아요. 선물 네. 4종 세트에. 뭐.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가 헌법 가치를 잘 수호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맞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비전과 행동을 보여야 되고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첨언 하나 드리면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가장 바꾸기를 원하는 지역이 두 곳이에요. 마포, 그리고 동대문을 요거는 맞습니다. 예, 요거는 그래서 분발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힘을 내야죠. 그러니까요. 미래님도 네,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또 의견 주신 분 있으세요? 네. 쭉 올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티키타카 쇼까지도 1시 방송부터 이어서 왔고요. 네, 저희가 이어지는 3시부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분은 턱종 아니고 특종. 네,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네, 우리 안진용 기자님,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끝으로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 듣고 제가 우리 안진용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 출현을 막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 5년 후에 한동훈 대통령을 반드시 만듭시다. 좋다. 나라를 살리고 보수를 지키려면 네.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의 주인이 돼서 책임당원이 돼서 한동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당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카 아저씨의 첫째 딸이 당원 가입을 하는 그날까지 김경진 위원장님의 며느님이 당원 가입을 하는 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린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지 다람쥐 인사해 주세요. 네, 제가 랩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요. 아니 해도 돼요. 왜? 지금 해요? 네. 네. 오늘 그 길어요. 한 10분 안 되잖아. 1분이면 10분 되잖아.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아,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랩을 안 하고 가려고 함께 했어. 가면 길이 되니까 네. 또 함께 하면 곡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음. 우리가 바로 하면은 국민의힘 책임당원. 오케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국민의힘 책임질게. 어.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 책임당원, 국민의힘 책임질게.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책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네. 우리가 책임 뭐라고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국민의힘 책임당원. 국민의힘 국민의힘 책임질게. 책임질게. 오케이. 네. 오케이. Let it go.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아. 국민의 힘을 손 놓지 않아. 천원의 혁명 우리가 시작해. 고인물 기득권 맑은 물 투입해. 시대와 정치 세대 모두 교체해. 카톡 오픈 채팅 입당문이 오케이. 우리가 바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책임질게. 책임질게. 우리가 누구? 국민의힘 책임당원. 우리가 항상 국민의힘 국민의힘 책임질게. 책임질게. 앞으로도 계속된 우리의 여정. 한동훈과 함께 막자 위험한 세상. 잘한다. 네. 잘한다. 우리가 국민의 책임 당원입니다. 네. 한동훈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무파사를 라이언킹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됩니다. 됩니다. 네. 제가 천원의 혁명. 지금까지 본 랩 공연 중에 가장 중년 이상의 변호사님, 연령이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저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통해서 예. 곡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혹시 네. 그 네. 비트 만드시는 분이거나 AI 작곡 가능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한번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있어 연락 있어요. 주세요. 있어 그냥 있어요. 해보세요. 네. 네. 그 음악 작곡하는 수노 AI라고 있어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가사 잠깐만. 내용을 보고 아.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해야겠다. 중요한 거. 우리 네. AI 생활 매 순간 달라진다. 따끈따끈한 책이 따끈따끈. 나왔습니다. 아, 자, 책 그렇구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게 낸 책인데 따끈따끈해요 지금. 네. 얼마 안 됐구나. 그 AI 처음에 쓰실 때 AI한테 뭐라고 요구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저기 분들이 보면 있어요. 되네. 명령어를 그렇죠. 네, 명령어를. 근데 대체로 유튜브 보시다 보면 프롬프트 명령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무슨 전문가고 뭐 어떤 내용을 배경을 어떻게 상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출력을 한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쉽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냥 내리는 좋다.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저한테 앞으로 너무 한번 필요한 보여주세요. 책이다. 네. 되게 너무 필요한 보여주세요. 책. 네. 네. 앞으로 한번 네, 돌려주시겠습니까? 하면 아, 앞으로 네. 한번 네. 네네네 좋습니다. 어. AI 생활 매 순간이 AI 달라. 혁명. 와. AI 네. 생활, AI 아니, 저기요. 생활 매 제가 순간이 달라진다. 동대문을 당협에 네, 5분 이상만 함께 오시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네. AI 잘 쓰시는 방법 강의해 드릴게요. 오, 아, 야. 좋다. 네. 아니면 유스엔진에서 강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셔도 네.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은 네. 동대문 안 가도 다 같이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요것도 재밌겠다. 네. 아, 좋다. 저한테 배우면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가 됩니다. 좋다. 동대문에서는 경로당에 할머님도 AI를 쓰십니다. 아, 좋다. 여러분. 그래서- 저 책 그래서 진짜 필요하네. 손주 며느리 네. 딸년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 할머님들이 얼마나 일이 하세요. 여러분 AI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이 최선방에 서 있는 방송 바로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입니다. 네. 책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말 나온 김에 나중에 한번 시간 잡아서 그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저희가 강의 준비할게요. 아들들 마음 나오시는데 다른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 맞아. 읽기도 힘들어요. 저도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타카 아저씨도 챗 GPT 되게 비싸게 유료 회원을 쓰고 계시는데 잘 못 써. 그러니까 배워야 돼.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 배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요. 뉴스 그러니까. 엔진에서 강연 좀. 그러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저 접수. 대선 끝나면 바로 일정 잡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대선 좋습니다. 끝나면 일정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진짜 끝으로 우리 턱종 기자님, 네, 김건우 기자님의 마지막 멘트 이어갑니다. 레디 액션 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더라도 가족 간에 욕설은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특히 형수님에게는 더더욱 욕설을 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형수님에게 욕설을 할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쌍욕은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욕하면 안 돼요. 형수님한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욕이요, 쌍욕이요. 빨리 아니, 다시. 그건 네. 자주 네. 얘기하지 마세요. 또 스트레스예요. 서터레스 받아요. 서터레스. 자, 상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수님한테? 학시. 악시 아니라 개차만 됩니다. 네, 개차만 안 돼. 돼, 안 돼요. 네. 네, 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네, 격 있는 방송 유수엔진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악시. 생각만 해도 확실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티키타카쇼, 네, 요분들은 조금 보내드리고, 네, 제가, 이 기자님 감사해요. 유스엔진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제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한 5분만 기다려주세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